잊혀지지 않는 것들. 네. 같이 있었는데 같이 살아서 재판받지 못한 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아슬아간이 또 쓰러져가는 그 이름도 모르지만 도청 안에서는 자주 봤던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안 잊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 잊혀집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자주 봤어. 도청에서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누군지 이름은 모르지만 참 자주 본 얼굴이 쓰러졌을 때 참 굉장히 안 잊혀집니다. 그게 악몽이죠. 이었습니까? 제가 25이었어요. 가장 잊지 못할 것은 제 옆에 분신같이 따라다녔던 부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장이었고 부대장이 지금 병원에 계신 이재호 씨였고, 그 밑에 부관이 제 옆에 항상 따르는데 그 사람의 잡혀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죽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있었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또 제가 지금 살아계신 이양현 씨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총들은 쥐어줬지만 얼마나 겁들을 먹었는가. 총을 가지고 앞에를 바라보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덜덜덜 고개 숙이고 떨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총을 겨눴어요. 싸워야지 왜 이러냐.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이 이양현 씨였어. 그러니까 그 말도 지금 나한테 해, 이양현 형이. 나 그때 무서워서 죽겠었는데 네가 안 싸운다고 나한테 총 들이댈 때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저하고 이재호, 이재춘, 양롱남, 일조 애들하고 해서 5명이 마지막 최후의 진압자입니다. 최고로 늦게 잡혔습니다. 진압이 이제 됐죠. 근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문대 끌려간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잡혔거든요. 도청 그 안에 있는 버스 밑에서 저와 그 부대장 이재호, 일조 조장 이재춘, 양동남 6명이 버스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잡혀서 무릎 꿇고 막 진이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버스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제 철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로 총을 쏘더라고요, 밑에다가. 저는 그때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손을 두고 체포해 나갔어. 제일 마지막에 아무튼 저희들이 새벽에 잡혔는데, 그렇게 잡혀서 이제 바로 버스에 실려서 대가리를 받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우당퉁탕 끌려갔는데, 퍼놓은 데가 어디냐면 상무대 헌병대 연병장에 저희들이 도달을 했습니다. 기동타격대 부대장 이재호 씨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상의를 해서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느니 우리가 보다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감을 해서 이재호 씨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대장을 좀 맡아주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맡겨만 준다면 막중한 임무로도 하겠다. 자그마한 공고판을 붙이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조에 4에서 5명씩 해서 찝차 한 대, 무전기 한 대, 총기류 일정씩을 해서 서로 순번을 짜고 이렇게 도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9조까지는 했는데 7조 같은 경우는 차가 트럭이라 한 12명 정도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동 타격대들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격대만 딱 몇십 명이 딱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도청 문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타격대들이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자살이 뭐 한 5, 6명 정도 되고요. 삶이 힘들어져서 사는 애들이 많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또 그 어린 나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이재호 부대장께서 나이가 지금 70한2, 그때 당시는 한 30대 군대 다 갔다 나오시고 해서 아주 지략갑니다. 한양공대를 나오셨는데 아주 머리도 암호 같은 것도 다 그 부대장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기획 같은 것을 그 부대장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 광천동에서 보안부대 요원들하고 오후 3시경에 교전 사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교전을 상당 시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보안대 사람들인지는 몰랐습니다. 총을 쏘길래 같이 쐈을 뿐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잡혀서 들어갔는데 보안대 수사 요원들이
이 새끼들이 기동 타격대들이다. 예. 이 새끼들 나한테 총알 길 때 우리가 어쨌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말해서 자기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하. 대신 이제 수사받으면서 두드러 맞은 것을 더 몇 배 더 두드러 맞았겠지요. 그러지. 25일 저녁부터 보안대에서 전화로든 또는 소문이든 오늘 저녁에는 들어간다. 무기를 버리고 전부 다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한 이틀 전부터 계속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 동해온 사람들도 있고 간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25일도 못 들어오고 또 26일도 들어온다 해서 못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교신도 했거든요.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우리 도청에 지금 지하실에 TNT가 지금 몇천 톤이 있다. 트면은 같이 너희도 죽고 다 죽는다. 해서 이 사람들이 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이 폭탄 해체반을 모르게 잠입시켜서 그걸 해체시키고 27일 0시를 기해서 24단 박준병 사단을 끌고 와서 저희들을 제압한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송정리 쪽에서 돌던 대원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움직이고 있다. 부대가. 그렇게 하고 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은 정말 들어오고 나고 서로들 이제 혼비백산들 오고 이제 몰리고 와갖고 이제 마지막 도청에 있었는데 갈 사람들은 가고 대부분 타격대원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기정사실화 되는구나 해서 거기서 실탄 지급하고 다 하면서 제가 그 공소장에도 군 공소장에도 그것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도청을 사수하라. 발포 명령을 제가 내렸다 해갖고 무기진역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뚫린 것은 뒤에서부터 뚫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혼비백산 돼가지고 계엄군의 우리의 분열책으로 독침 사건을 만듭니다. 뿌라치를 소위 말해서 뿌라치를 도청하는데 투입을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 사람이. 25일날. 그래서 한 사람은 독침을 맞았다고 쓰러지고 한 사람은 그걸 독을 빨아낸다고 빨았고 둘이 그 응급실로 간다고 갔는데 오리무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이재호 부대장하고 타격대를 데리고 전대병원을 급습을 했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응급실에는 장계범 독침 맞은 사람도 없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쇼다 해서 그때 외신한테 발표를 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허구다라는 것을 그때 기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건 발표했는데 체포되고 연병장으로 끌려놓고 가니까 장계범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대가리를 받고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군들이 1열 고개 들어 색출 또 2열 고개 들어 색출하는데 누가 마스크를 쓰고 수건을 두르고 계엄군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찍어줍니다. 이 사람은 도청에서 뭐 냈던 사람, 이 사람은 뭐 됐던 사람, 이 사람은 직책이 뭐 했던 사람 이렇게 해서 거기서 9명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연병장에 끌린 중에서 9사람이 찍혀서 끌려서 또 대가를 받고 어디로 간지원적 막 울퉁불퉁은 산길로 가고 어쩌고 한 것 같은데 또 그거 다 퍼납니다. 그 자리가 지금 통합병을 있던 505 보안부대로 저희들이 그날 새벽에 잡혀서 연병장 가서 거기서 색출당해서 505 보안부대로 끌려가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잠을 안 재우고 해서 날짜를 모르겠어요. 저희 순간으로는 얼마나 있었는가 모르는데 옆에서 비명도 들려있고 그래서 아주 불안 공포 속에서 얼마 정도인가는 있다 거기서 무수한 구타를 당하고 나중에 초죽음이 돼서 헌병대 영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저희들이 두드러 맞고 조사 받을 때 집시법 위반으로 받았습니다. 조사를. 그래서 제목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다 받았는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제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김대중 선생하고 연결지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서 또 조사를 또 다시 받으면서 또 무선이 구타를 또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헌병대에서 그 재판을 받았는데 뭐 변호사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없어요. 없고 그냥 단 몇 초 만에 읽습니다. 누구 무기 누구 15년 누구 사이
그냥 물만 찌그러도 얼어버리고 그런 추위에 그 광주교도소는 방이 72개가 악명 높은 방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박관영이 죽고 나서 폐쇄됐습니다. 0.45평입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구두약 뚜껑같이 구멍만 하나 뚫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대변을 보면 소변하고 같이 나오는데 참 곤란하겠죠. 앞에다 밥그릇 놓고 소변 받고 대변은 그 구멍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런 방에서 몇 년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는 어려서 그 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 상당히 나 무서웠었는데 그 소리를 나는 도청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확인이 안 된 사람은 뚜껑을 열어놨어요. 왜냐면 자기 자식들이 누가 죽었는지 안 들어오면 확인하라고. 그래서 그 시신들을 확인을 쭉 일반 시민들이 하고 확인하는 자리야. 확인이 안 되니까 뚜껑을 못 덮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녁이 되고 이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사람이 불터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이 나무 못이 삐끄더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때 참 바로 옆에 한 12구 정도 시신 확신 안 되고 있어. 저녁에 이제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소리가 나길래 나도 놀랐는데 보니까 관이 벌어지더라고요. 염이 안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탱탱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봤을 때 그때만 해도 시신이 시신 같지가 않고 지금 같으면 사람이 죽으면 좀 무서움증도 느끼고 그럴 텐데 그때는 전혀 그냥 흘리면 바로 그냥 막아주고 싶고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초를 쏘는데 그건 이미 우리나라 국민을 지킬 군인이 아니다. 국민한테 총을 쏜 거 그런 것들도 군인이냐고. 저는 군인으로 안 봤다. 악마로 봤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제 평소 있었던 이야기만 했고 제가 말한 것은 전부 다 자료를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발포명령, 식탄지급 발포명령 내가 최후 1인까지 했다고 해서 다 나왔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한테는 자료가 다 그 영상으로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일반 소시민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운명이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5.18이라는 것을 광주에서 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소박한 삶, 서민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남이 볼 때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나도 모르게 민주화 쪽에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를테면 저는 광주 시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봅니다. 그 잡힌 몇몇 사람들이 유공자 되고 이런 것에 나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공자 되려면 광주 시민 전부가 다 돼야 됩니다. 11일 동안 총소리 나고 캄캄하고 다 전부 다 떨었습니다. 5.18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이 다 구제돼야 되고 전부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아닌 사람들이 5.18을 했다고 위선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아닌 것은 일정 자기 본인들이 아니다 해야지. 그런 것 갖고 시비 걸면 광주가 진짜 광주 정신이 참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